더 본격적으로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대입 전형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오늘 요 4가지만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학생들의 지원이 가장 많은 전형 4가지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모집의 수능 위주 전형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4 대입에서 수도권 15개 대학의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대학별로 보시면 제가 주황색으로 색깔 표시한 부분들이 감소가 있는 영역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고려대에서 굉장히 많은 감소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동국대와 홍익대에서 많은 감소가 있으며 전반적인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총계를 보시면 역시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15개 대학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감소가 있지만 가장 많은 비율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그 인원수는 17,418명이고요. 뒤이어서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조금 그래프화 시켜보았습니다. 주황색 그래프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대학들도 파란색인 지역균형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굉장히 많이 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수도권 대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반해서 부산 지역 15개 대학은 표를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전년도에 대비해 295명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체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어 739명의 감소가 있어 총계를 보시면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에 비해 3배나 많은 학생 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대학별로 이것을 좀 도표화시켜 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동아대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부산 지역 14개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 파란색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치솟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많구나라고 하는 점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은 전형 방법이 크게 3가지로 학생부 100% 그리고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학생부 교과에다가 2단계의 서류나 면접을 보는 대학들, 마지막으로 일괄합산 전형으로 학생부 플러스 면접이나 서류 보는 대학들,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보신다면 대학별로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환산되는 점수가 다르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중복 합격이 많고 그에 따라 충원율도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특히 수도권 지역 대학의 경우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에 이 충족 여부에 따라서 교과 성적 합격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속 언급드렸던 수도권 지역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대상을 전형으로 하는 지역균형 전형, 즉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지금 15개 대학들이 운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지금 주황색 표시에 고려되는 학생 수가 감소함을 뜻하고 노란색 색깔이 칠해진 영역들은 전년도에 대비해 변화가 있는 대학들입니다. 추천 인원이라든지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시 대학별로 전형 방법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서울시립대나 성균관대처럼 교과 100을 보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 대학들은 면접 보는 대학들도 있고 특이한 점은 연세대나 이화여대, 중앙대 안성캠퍼스, 한양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그 추천 인원의 방법이 다 상이하기에 잘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15개 대학의 학생부 반영 방법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을 노란색 박스화 시켜보았는데 건국대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평가하겠다라고 하였고 동국대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에서 석차 등급 상위 10개만 보겠다. 우리 대학은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미반영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대학은 대부분 전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성균관대의 경우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로 20% 선발하겠다라고 하였고 대부분 대학들이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양대는 전 과목 보지만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 대입에서 고려대 학교 추천의 경우에는 한번 사례를 보시면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로 학생 선발하였습니다. 아래 경쟁률 보시면 최초 지원자 기준의 경쟁률은 6.4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 미응시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경쟁률이 5.1대 1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 어려운 최저를 통과한 친구들과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을 나누어 보니 결국 통과한 친구들의 실질 경쟁률은 2.8대 1밖에 되지 않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지역균형 전형을 희망하시는 학생들은 반드시 희망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찾아보시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학습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2023 대입에 비해서 2024 대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있는 대학들 위주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려대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보시는 것처럼 2023 대입에서는 요 자료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 2023 대입에서는 인문계열의 경우 국수 영탐, 탐구 2개 영역 평균에 세계합 6이었는데 이제는 인문과 자연을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하여서 세계합 7로 변경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데 재학생만 이제 지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형에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통해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에 지원할지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강대입니다. 역시 2023 대입에 비해서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2023 대입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국수형 탐구 하나, 세계합 6이었는데 이제는 3개 과목 각 3으로 굉장히 완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정량 산출하는 반영 교과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2023 대입은 국영, 수, 사, 과였다면 2024 대입은 전 과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식을 가지고 있었던 서강대의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식도 일부 변경되었고 학교 추천 인원이 2023 대입 10명에서 20명까지 증가되었던 부분이 변화된 큰 특징입니다. 서울시립대는 큰 특징으로는 인원수가 살짝 증가하였고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이 8명에서 10명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숙명여대입니다. 원래 2023 대입에서는 3학년 여학생 10%였는데 이제는 제한 없음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별 변환 등급이 2023 대입의 1, 2, 4에서 2024는 1, 3, 5로 바뀐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연세대입니다. 2023 대입에서는 교과 60%, 2단계 면접 40%를 선발하는 것이 그 전형 방법이었는데 이제 2024 대입에서는 면접 비중이 살짝 줄어든 30%고 교과 성적이 7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도 2023 대입의 최적 인원 5%에서 최대 10명까지로 확대가 되었고요. 아래 보이시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글로벌 융합공학부, 인공지능학과 등의 이 학과들은 2023 대입에서 정원 외에 특별 전형인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였지만 이제 2024 대입에서는 전형 내 전형으로 들어와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수능으로 선발할 수 있게 변경되었던 점이 변화된 특징입니다. 중앙대의 경우 좀 제가 살짝 화가 났는데 제 과목이 영어 교사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절대평가에서 영어 영역 등급 산정 방식을 변경시켰습니다. 영어 영역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해서 1등급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이것에 따라 계산한다고 하니까 아마 대입 결과가 굉장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익대의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고요. 2023 대입의 인문계열의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세계합 7이었는데 세계합 8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천자 전형의 추천 인원은 10명 동일하지만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자연 계열과 캠퍼스 자율 전공 자연 예능 계열은 원래 2023 대입에서는 수학, 영어, 과학의 교과 70단위 이상 이수해야 됨이 기준이었는데 이런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제 나온 부분들은 교과 전형의 변화만 언급해 드렸습니다. 다음 부산 지역 대학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2024 대입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약간의 편집에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짚어드릴 테니 화면 보시면서 살짝씩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성대, 약대의 경우에는 뭐 크게 수능 최저 변화가 없습니다. 일반 계고 면접 전형은 수능 최저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은 세계합 5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앞에 서울 지역과 마찬가지로 노란색 박스가 변화된 부분인데요. 고신대 의예과의 경우에는 전년도 확통 선택 시에 내신 최종 등급을 플러스 0.5점을 하는 것이 고신대의 2023 대입의 특징이었는데 2024는 0.4로 변경이 되었고요. 동의대의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있고 부산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뒤에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부산 지역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 대학들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대학 역시 이제 보시면 인제대의 경우에는 전형이 2개 신설되었고 해양대의 최저 기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 부산 지역 대학의 학생부 반영 방법입니다. 경성대의 경우는 선택 과목 최대 2과목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대학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반영 방법이 상이합니다. 일부 대학은 7과목 2과목인 경우도 있고요. 뭐 동의대의 경우 12과목 2과목 경우도 있고요. 또 보시는 것은 부경대는 전과목이고요. 부산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과목이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전과목인데 학업 역량평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학업 성적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이 부분이 반영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대학별로 뭐 4과목 미반영 이런 식의 변화가 있기에 책을 참고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제가 한번 대학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경성대인데 제가 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보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약학과의 교과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2023 대입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평균 가산점을 0.5점, 0.3점, 0.1점 부여한다고 했는데 2024 대입은 이제 공통 과목 30%, 일반 선택 과목 50%, 진로 선택 과목 20%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아래쪽에 보시는 약학과의 지역 인재 중에서 저소득층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농어촌 저소득층 이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3 대입의 세계합 5에서 세계합 6으로 완화가 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대 지원을 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고신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예과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하였을 시에는 2023 대입에 최종 내신 평균 등급 플러스 0.5점이 보정이었는데 0.4점으로 살짝 낮춰졌습니다. 동명대는 군사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가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고 동아대의 경우에는 보시면 지역인재 기회균형 대상자 전형이 신설되어서 간호학과 3명을 선발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과 지역인재 균형 대상자 전형의 교과성적 반영 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왼쪽 도표가 2023 대입인데 각 교과군 3과목씩 반영하는 방법에서 이제는 공통 일반 교과 하나, 진로 하나 이렇게 2개 하나 대 2개 하나로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대입니다. 동의대는 한의학과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한의학과가 2023 대입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미반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전 과목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과 가시려면 이 과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반영 방법도 2023 대입에서는 246이었지만 2024 대입은 135등급이고 한의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경이 있는데 기존에 2023 대입에서는 아래쪽에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수 0에서 세계합 5였거든요. 근데 2024 대입에서는 이제 탐구도 반영합니다. 국수 0, 사탐, 과탐 중에 2개 합 평균, 그리고 회사 3개 합 5 이렇게 탐구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태풍의 부산대입니다. 부산대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평가 부분입니다. 잘 아시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경영학과입니다. 2023 대입에서 국수형 사과 중 3개 합 6에서 3개 합 7로 완화가 되었고요. 학과를 좀 세분화시켜서 부산대가 소개하였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생명과학, 미생물, 분자생물, 생물교육과에서는 기존의 수학,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 선택을 삭제하고 확통까지 범위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포함, 즉 국수형, 과탐 하나, 수학 포함 2개 5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건설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수학도 열어두었지만 탐구까지 열어두어서 사탐, 과탐 선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 포함 2개 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시 밑에 부분 그 식품 영양, IT 응용, 조경,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학과는 기존에 과탐만 반영했던 부분이 사탐, 과탐 다 허용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이제 이런 학과별로 부산대의 경우에는 세분화되어 있기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 세 번째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기존에 부산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밑에 2023 대입 보시는 것처럼 공통과목은 전과목 보지만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인문사회 계열, 국영수 4, 자연은 국영수 가만 봤던 부분들이 이제는 계열 구분 없이 2024 대입은 국수, 영사과, 한국사를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에 기존에 좀 등한시했던 과목들을 모두 챙겨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빨리 넘겼나요? 좀 있어 볼까요? 네, 부산대가 변화가 많습니다. 네. 신라대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변화가 있는 정도로 언급해 드립니다. 인제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 전형과 지역인재 2 전형이 신설되었고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점이 있는데 의학학과는 제외입니다. 한국해양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어서 기존보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2개 합 7, 2개 합 8에서 2개 합 8, 2개 합 9로 변경되었고 현재 2023 대입에서는 한국해양대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 성적 반영 방법이 미발표이지만 2024 대입에서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3과목을 선택해서 성취도의 합을 나누기 3으로 계산하여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변화가 많은 교과 전형 어떻게 대비할까 걱정되실 겁니다. 첫 번째,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인 학교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충실한 생활을 해보자. 두 번째, 각 소개드렸던 희망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해보고 이에 대한 수능을 한번 잘 준비해보자. 세 번째는 대학별 전형 방법이 굉장히 다 상이하기에 방법을 확인하시고 또 전년도 대입 결과를 확인하면서 나의 목표 대학을 한번 설정해보자. 네 번째는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과 전형도 서류도 보고 면접도 보기에 서류 면접 평가 대학은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함께 준비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은 전형 방법이 단계별 전형으로 서류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을 보는 대학들도 있고요. 일괄합산으로 서류 플러스 면접 혹은 서류만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일반적 특징을 한번 소개해보면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학생부라는 이름이 붙여진 만큼 학생부에 기반한 평가다. 두 번째는 다수의 사정관에 의해서 다단계 평가를 통해 선발을 한다. 세 번째,
학교생활 충실도를 학생부를 통해 정성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런 학생부 교과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즉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지역의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5개 대학은 2024 대입에 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의 변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도표에 그 사항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뒤쪽에서 해드리면, 기존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서 평가했던 부분들 중에서 학업 역량의 탐구 활동, 발전 가능성의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학업 역량의 탐구력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요. 기존의 전공 적합성 부분인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이제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대학은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학들이 3월에 발표한 이유는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학종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들이 평가하는 방식이 2024 대입부터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평가 기준으로 많은 대학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학종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의 창체 영역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는가가 중요한 평가 요소이고요. 결국은 진로 역량이 들어간 만큼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따른 과목 설계와 활동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 대학별로 대입에서 학종을 평가할 때 평가 요소에 대한 비율 예시입니다. 대학별로 약간의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 대학들이 학업 역량을 가장 많이 평가하는 요소로 꼽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대학별로 조금의 명칭은 다르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은요,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에 대해서 안내서를 발표합니다. 지난 4월 말 서울대는 2023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각 대학별로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기에 이런 거 활용하시면 각 대학별 어떻게 준비할지, 또 대학별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15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명칭이 대학별로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계속 보시면 아마 좀 숙달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와 서울시립대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대학들이 단계별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과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이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 대학들은 이 두 개의 대학과 다르게, 전형과 다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균관대부터 홍익대까지 보시면 역시 대학별로 많은 방법이 상이한데요. 성균관대 숙명여대 서류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중앙대 CAU 탐구인재, 한국외대 서류형, 한양대 홍익대 등은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그 중에서 연세대 활동우수형, 국제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홍익대 등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나머지 대학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고려대 학업우수입니다. 지금 뒤에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전년도와 다르게 인문과 자연, 반도체 공학과에서 기존의 과탐 2개에서 과탐 하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의 최저학력 기준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대학들의 최저학력 기준이 높습니다. 특히 고려대라든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중요시되고 있는 전형들 중에 대표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학별로 면접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면접의 내용은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인성을 확인하는 서류 기반 면접, 대시문을 이용하거나 질의응답을 통한 사고력을 측정하는 대시문 기반 면접 등이 있습니다. 옆에 대학들은 운영하는 대학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도 대학별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내용들이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 등에 잘 나와 있기에 지원하는 희망 대학들의 요강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별로 변경된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고려대의 경우에는 허가부수형에서 1단계 선발 인원 6배수에서 2024 대입은 5배수로 변경되었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의예나 사이버 국방은 변화가 없고요. 인문과 자연, 반도체 공학과가 기존의 인문 같은 경우는 4개 7에서 자연계열과 동일화되는 4개 8로 변경되었고, 다양한 영역들에서 과탐 2개 혹은 사탐 2개에서 탐구 영역 하나만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요. 두 번째, 계열적합 전형에서 2023 대입에서는 2단계 면접 비율이 40%였는데 2024 대입은 50%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접이 더 중요해졌겠죠? 그리고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이 변경되어서 상황 대시문 기반 면접을 복수고사실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성균관대가 학종의 새로운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름은 과학인재 전형입니다. 110명 선발을 하고요. 1단계 7배수로 선발을 하고 나서 2단계 서류 70, 면접 30을 보고 있습니다. 모집단인 학생들이 좋아하는 전자전기공학, 공학계열, 소프트웨어학, 반도체 시스템 공학,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과 등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에 기존의 2개에서 이제 3개까지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인재 면접형의 1단계 4배수에서 3배수로 변경이 되었고 이름에 투자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와 마찬가지로 숙명 디지털 융합 인재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서류 100%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해당 학과는 IT공학, 전자공학, 응용물리, 컴퓨터과학, 소프트웨어 융합 학과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는 큰 변화는 없지만 이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기존의 다빈치라든지 탐구형 인재가 아니라 이제는 CAU 융합형 인재, CAU 탐구형 인재로 이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형,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서 기존 2단계 평가의 서류 60, 면접 40%가 이제 50대 50으로 면접의 비중이 살짝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교과 전형처럼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바로 서울대입니다. 학교별로 2명 추천할 수 있고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를 선발하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면접 3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원 3개 대학들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추천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15개 대학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 100%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 소개 드리겠지만 여기 역시 부산대가 굉장한 변화가 있기에 자세히 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조금 아시겠지만 전년도와 다르게 학종이지만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간호나 의예 약학 치의에만 최저가 남아있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부산 지역 15개 대학들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입니다. 동아대 지역인재 종합 의예과 있고요. 부산대 지역인재 중에서 앞서 언급드렸던 간호학과, 의예과, 약학과,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수능 최저가 있고 한국해양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 등이 수능 최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교해보면 동서대 이런 변화가 있고요. 동아대는 조금 소개해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하는 대학인데 기존의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 1단계 3배수였는데 4배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지역 인재 종합 전형이 신설되어서 의예과 10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 6배수고요. 2단계 서류 80에 면접 20%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있는 지역 인재 기회 균형 대상자 전형은 역신설인데 의예과 2명 선발을 하고요. 서류만 100%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합이지만 전형 이름에 따라 최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대입니다. 잠깐 소개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부산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일부 학과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전형이 현재 최저가 없는데 이제는 모든 학과에서 최저를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형 방법이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 선평가를 합니다. 의예만 4배수입니다. 2단계 서류 80, 면접 20을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 의예, 치의학 전문, 약학은 최저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역시 의예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등에서는 학생부 종합 저소득층 전형이 신설되어서 지역인재 전형으로요. 의예 3명, 약학 2명, 간호 2명이 있는데 또 이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동아대는 의예과가 최저가 없고 부산대는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라대 이렇게 변화가 있고요. 정리해보면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비 전략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결국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만큼 교과 부분이 중요하기에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과 내용을 의미 있게 만들어 보자. 두 번째,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한 교내 활동에서 연계 확장, 심화시켜 보자. 세 번째, 독서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자. 네 번째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이라든지 전공학과 가이드북을 통해서 전형과 평가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다섯 번째는 대학 어디가 자료를 통해서 대입 정보 및 결과를 확인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논술입니다. 네, 논술 한번 특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대학별 고사가 진행됩니다. 분석적,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기에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따라간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논술 유형별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은 각각 이러한 유형으로 시험이 진행되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유형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보시고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다 있는 편입니다. 충족 여부를 고려하는 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합격률이 굉장히 낮다는 점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신설대학 아래쪽에 보시면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한신대 4개 대학이 신설되었지만 2023 대입에서 운영했던 울산대 의예과, 한양대 에리카가 논술이 폐지되었습니다. 최종 증감 대학은 2개 대학교고 4개 대학들이 신설되면서 인원수가 증감되어 전체적인 인원은 198명으로 학생 수가 살짝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이 도표에서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증감된 대학들입니다. 가천대 증가하였고 나머지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한신대 등은 신설대학이기에 인원수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대학들은 소폭의 감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경기대는 인문계열만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고요. 서울과기대와 서울시립대는 자연계열만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제가 이 도표로만 한번 변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지만 지금 빨간색 2024 대입에 표시된 대학들이 큰 변화가 있는데
대표적 대학이 경희대입니다. 전년도에 논술 70%, 학생부 30%에서 2024 대입은 논술 100%로 변경되었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논술 70%, 학생부 30%에서 논술 100%의 전형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국외대의 경우에는 70%의 논술 시험의 반영 비율이 80%로 살짝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연세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한양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전년도에 대비한 약간의 변경된 부분들입니다. 조금 이런 부분들만 언급해 드리면, 경희대의 경우 인문 자연계열로 구분해서 학과 인원을 선발하는 지리학 인문, 간호학과의 인문, 건축학과 인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기존과 다르게 수학 영역 확통을 지정하였고 사탐 영역을 지정하는 파격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개합 5, 한국사 5로 수능 최저가 변경이 되었고요. 동국대의 경우에는 인문계열에서 기존의 2개합 4에서 2개합 5로 최저가 변경되었고, 경사령정의 경우에는 탐구 영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4 대입에서는 탐구 영역이 반영되어 2개 중 4, 2개합 4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AI 소프트웨어 인문 계열에서도 기존의 2개합 4에서 수학 포함 2개합 5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강대의 경우에도 3개합 6에서 3개합 7로 살짝 완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가 좀 변화가 큽니다. 정시 모집에도 나오지만 성균관대가 2024 대입에서 수학 영역 지정, 탐구 영역 지정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2024 대입 논술임에도 지금 보시면 기존에 원래 국수형 탐구 중에 하나 3개합 6에서 탐구를 각각 분리하여 국수형 탐탐 중에 3개합 6 이렇게 본다라고 변경시켰고요. 역시 글로벌 바이오나 약학도 의예도 탐탐 이렇게 활용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까만색으로 참고표 보시면 탐구 영역의 경계는 없앴지만 인문사회계열 진학하고 싶으면 사탐 하나는 반드시 치세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탐 한 과목은 꼭 치세요라고 조건이 나와 있고요. 수학 선택 과목 기준이 없어졌기에 확통 선택한 친구들도 공학계열 진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화여대입니다. 약학과의 경우에 논술로 뽑는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5명 선발하고 있고요. 최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수, 미적분, 기하 중에 그 다음에 선택하셔야 되고 영어 과탐 하나, 4개합 5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의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약학과가 기존의 탐구 영역 2개를 가지고 평균화 시켜서 반영했는데 2024 대입에서는 약학과의 경우 탐구 하나로 변경이 되어서 조금은 완화된 모습이고요. 안성 캠퍼스의 경우에도 기존 2개합 5에서 2개합 6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도 교과와 마찬가지로 인문 캠퍼스 자율 인문 예능에서 3개합 7에서 3개합 8로 변경되었고요. 역시 부산대가 역시 변화가 큽니다. 교과 전형처럼 경영 3개합 7, 아까 언급드렸던 건설융합학부 같은 경우도 수학 영역, 사과탐 영역 다 경계 없애고 수학 포함 2개 5로 바뀌었고, 논술 전형으로는 한의학과가 처음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약학과와 최저가 유사 똑같습니다. 수학,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 택하시고 영어, 과탐 하나 택하시고 수학 포함 3개합 4입니다. 이렇게 논술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입니다. 경북대도 계열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만 좀 언급드리면 의예 치예와 수예 약학입니다. 기존에 보시면 2023 대입에서는 의예 치예 3개합 3, 111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 보시면 3개합 4인데 조건이 탐구 포함입니다. 탐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예 약학 같은 경우도 기존 3개합 5는 동일하지만 역시 탐구 포함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의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탐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자연계학 학과들은 수학 선택 과목 지정이 없습니다.
논술 전형 지원 전략 조금 정리해보면 결국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을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학별 논술 유형과 출제 경향을 파악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고사 정보를 아셔야 되겠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대학별을 진행하는 모의논술에 참여해 보신다든지 기존의 전년도 대입에 대한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확인해 보신다면 여러 가지 도움 되실 수 있고, 또 대학에서 발간하는 논술 가이드북 활용하신다면 전형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기에 학교 교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5번째, 세계적 학습 전략 수립으로 최저가 있는 전형이기에 수능 최저와 논술 준비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인문 논술 논제로 한번 정리해보면 대학별로 언어 논술, 언어 플러스 통계 자료, 수리 논술, 영어 나오는 대학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자연 계열은 수리 논술만 치는지 과학도 치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논술의 경우에는 수학 과목이 어디에서 범위가 나오는지, 과학 과목 같은 경우 선택 과목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도표로 잘 정리해 두었기에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 홈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연세대의 경우 살펴보시면 작년 올 3월에 발표가 되었고, 이렇게 안에 보시면 각 전형별 기출문제가 나와 있고 뒤편에 해설 부분이 나와 있기에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논술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